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쇼 2월 23일 화요일자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좀 진행을 안 하고요. 오늘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길 분수대 앞에서 한국여행업협회와 서울시 관광협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관련한 여행 관련 단체들이 피켓 시위 시작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풀영상입니다. 풀영상을 한 29분, 30분 좀 안으로 해서 풀영상을 편집을 해서 그거를 좀 대신해서 왜냐하면 영상 자체 길잖아요, 분량이. 그래서 다른 뉴스와 내용들은 저희 텍스트 뉴스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영상으로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현장에 취재를 가서 호남 지역 여행업 비상대책협의회와 부산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이제 이번 피켓 시위에 또 겸사겸사 왔습니다. 와서 지금 비대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위를 주도한 비대위 측과 어떤 또 나눌 얘기들도 있고 해서 다양한 이유로 오늘 서울에 와서 이 관계자분들 만나서 저희가 관련한 내용을 오늘 저희가 좀 취재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요거 동영상까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요 소식은 저희가 24일자, 그러니까 수요일자 뉴스에 저희가 좀 더 보충할 거 해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오늘 찍어온 청와대 앞 피켓 시위 시작했다는 내용과 풀 영상 보시면서 오늘 뉴스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창영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여행사 생존을 위해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저희 호소를 취재하고자 함께하고 계신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행사들은 생존의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행협회, 서울특별시 관광협회를 비롯한 전국 여행사 단체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만 여행사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이렇게 시위로 나섰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여행사들은 매출도 없이 직원들과 모진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여행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입출국자 14일 격리조치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변변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행사 대표들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융자와 대출의 빚더미 속에서 신용불량자의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미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았고 함께 동고동락하던 종사자들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더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오늘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10만여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대신하여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전 세계를 발로 뛰면서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천병,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꾼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기를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비대위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매출 제로 상태로 지난 1년을 견뎌온 우리나라 여행업계는 지금 이 순간 생존 절벽과 생계 절벽에 다다랐다. 사업자들은 빚더미로 쌓이는 고정경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종사자들은 대량 실직으로 뿔뿔이 흩어져 거리에 내몰렸다. 지난 1년간 국민의 안전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 이에 여행업계는 한국여행업협회, 서울특별시 관광협회의 여행업 회원사를 비롯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 등 우리나라 중소여행사 모두의 이름으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존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비대위는 완전히 붕괴된 여행업 생태계가 복구와 관광산업 재건을 위해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정부에 대한 촉구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아래 요구사항이 즉시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 번째,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 둘째,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 대출 확대 및 대출 조건 완화를 해달라. 세 번째,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직원 4대 보험금 감면 또는 유예를 해달라. 네 번째, 자가격리 14일 기준 완화 및 과학적 합리적 기준을 설정을 해달라. 마지막 다섯 번째,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 앞으로 비대위는 이 5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10만여 여행사 종사원의 생존권 사수에 나설 것을 밝혀드립니다. 2021년 2월 22일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여행사 단체 연합회 일동.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기자분들과 언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 제정 시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해달라 하는 것은요,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매일 중수본이 아침에 나와서 오후에 나와서 매일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할 때마다 몇 가지 항상 되풀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번 주말이 방역의 최대 고비다. 안심의 고비를 늦출 수 없다. 확진자가 1000명일 때도 그랬고 100명일 때도 그랬고 50명일 때도 그랬고 매주가 방역의 최대 고비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들고 또한 14일 격리를 시킵니다. 우리 국민이 나갔다 보면 14일, 외국인이 들어와도 14일 격리를 시켜서 해외여행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사가 할 수 있는, 확진자가 조금만 나도 국내 여행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해외여행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 놓고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PC방, 헬스 이런 데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300만원씩 주고, 저희는 집합금지 명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만원만 줍니다. 이게 뭔 개같은 꼴입니까? 1년 내내 저희 보고 14일 격리하고 여행 자제하고 매일 나와서 떠들면서 줄 때는 너희는 집합금지 명령을 행정적으로 내린 적이 없으니까 일반 업종이라 겨우 100만원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4차 지원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행업계 목소리를 듣고서 과연 집합금지 가장 우선순위는 그걸로 해줄까 하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물음표를 보고 지금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행정적으로 저희한테 집합금지를 내려온 적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 여행업 종사자들이 너무 어렵고 1년 동안 매출이 제로인데 또다시 고통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14일 격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수본에 질병관리청에 2월 3일 날 질의서를 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기준이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올 때, 400명이 넘을 때, 500명이 넘을 때, 이럴 때마다 단계가 조정이 됩니다. 14일 격리는 지난 1년 전 4월 1일부터 해외 출입국자의 14일 격리를 해놓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기준이 뭔지, 어떨 때 14일에서 10일로 내려보낼 건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14일의 과학적 근거가 뭐냐? WHO에서 14일을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을 정부는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잡아놓고 14일을 계속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떠냐? 독일 7일합니다. 미국 들어가면 3일 후에 내가 가서 여기서 받아서 음성을 가지고 가서 3일 후에 격리하고 거기서 테스트해서 음성하면 4일째부터는 비즈니스라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임시생활시설에 받아놓고 지켜봤습니다. 14일 격리를 시키면서. 그럼 그 중에서 2일째, 5일째, 7일째, 10일째 이후에 나온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줍니다. 분명히 10일 이후에 과연 0몇 프로가 발생을 할까, 몇 사람이 발생을 할까,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14일을 줄여달라는 게 무조건 줄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와 두기와 똑같이 14일 격리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5일이든 7일이든 10일이든 14일이든 저희에게 근거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여행업계뿐만 아니라 무역을 하는 비즈니스맨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 14일 집에서 있어야 됩니다. 재택근무지만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과연 14일을 가다 놓는 게, 미국 가서 출장 가서는 3일부터 활동을 하는데 올 때 또 PCR 받고 여기 와서 또 PCR 음성 받았는데, 한 번 미국 출장 갔다 오면 4번 5번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을 받았는데 또 14일을 격리를 시키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자 말로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방역당국은 무조건 14일 하고서 최대한 잡아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목소리를 듣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져서 저에게 간곡히 기준을 삼아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난지원금도 저희는 저희만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업종과 공평하게 저희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집합 금지와 똑같은 수순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 고통을 헤아려 줘야지, 단지 행정적으로 저희한테 처분을 안 했다고 그러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만 가족들이 모두 다 똑같이 큰 여행사나 작은 여행사나 정말 소규모 여행사나 가족 여행사나 대기업 여행사나 모두 다 하나같이 힘이 듭니다.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모두 다 힘이 드는데, 저희가 앞으로 다시 밝은 날이 와서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좀 더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이 여행 산업 자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업 생태계가 붕괴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시 복구돼서 또다시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업종 다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만 어렵니? 저희는 정말 어렵습니다. 관광업 중에서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이 호소를 들어주시고 이 호소가 정부와 여러 각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각 여행단체 아무래도 대표자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의 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또 지금도 국내 대다수의 업종이 어렵고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행업의 사투는 처절합니다. 매출 제로인 현실에서 사업주는 금융기관 문 두드리기가 일과이고 자금 조달에 나날이 고역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지켜온 회사를 접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동거동락하였던 동료들과도 헤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산업의 한 축이 붕괴되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도 실 같은 끈을 놓지 않고 무너진 축을 몸으로 막으면서 재기를 위해 동분서주 오늘도 작업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정든 주택을 매각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시골의 작은 땅도 처분하였습니다. 그나마 매각할 주택과 땅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업계의 팩트입니다. 여행산업은 이동하는 산업이며 인간 행복 추구의 기본 산업입니다. 또한 연계산업의 파급 효과도 큰 업종입니다. 2019년 글로벌 마켓 리서치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의 관광시장 규모를 5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듯 큰 시장 규모에서 지금 여행업이 힘들고 가당평 나비가 다시 소생하여서 가벼운 날개짓으로 그야말로 나비 효과를 볼 수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간절한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또 이번 달 2월 2일 문체부가 2021년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관광 분야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 내용은 융자 지원 전년 대비 390억 원을 추가하여 총 5,94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용 500억 원, 일반 융자 5,440억 원, 합한 금액입니다. 팬데믹 발생 후 정부는 많은 토론회와 정책 모임 및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2021년 대한민국 정부가 관광업 직접 지원 정책의 전부입니다. 또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 문체부는 코로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여행업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전국 17,664개 여행사 중 폐업사와 실질적 영업 불가 업체가 약 4,000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업체도 연명이란 표현대로 숨만 쉬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행업, 숙박업 등 업소를 단순 계산하여도 500억 원의 신용대출은 각 업체당 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무상지원은 고사하고 이런 융자가 이제껏 많은 대책의 회의 결과입니까? 도대체 누구와 어떤 회의를 하였습니까? 전국 여행사의 85%가 번듯한 담보가 불과한 직원 5인 내외의 소규모 여행업체인 것을 모르셨습니까? 또 융자는 엄밀히 말해 지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출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파리가 하품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껏 정치권에서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세부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늦어나마 다른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필히 여행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여행업은 집합 제한 업종이나 집합 금지 업종이 아닌 처음부터 집합 단절 업체이고 매출 정지 업체입니다. 그 어느 업종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처절한 심정과 힘든 감정을 자제하면서 정책 결정의 상징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조용하고 엄중하게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하나, 집합금지 업종을 넘어 집합단체업체 지원. 하나,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 조건 완화. 하나, 사업체 부담 4대 보험 지원 및 임차로 관리비 지원. 하나, 자가격리 14일 재검토 및 조정. 하나, 관광산업 재단업종 지원 및 특별지원법 제정.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행인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 1년 동안 아시다시피 관광업종을 정부에서 특별 지원업종으로 지정을 한 거는 그 어느 업종보다도 관광업이 힘들고 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여행업은 더더욱이 매출이 제로인 상태로 개점 휴업인 상태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1년 동안은 직원들을 위한 고용유지 정책이었지 실질적인 사업자를 위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대출해주는 거 돈 구워주는 겁니다. 나중에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1년 동안 참고 견뎠다면 직접적인 사업자 지원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 이렇게 여행업만 울어야 젖을 줍니까? 울러 나왔습니다. 저희 10만 여행인 다 울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여행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행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관광이 삽니다. 청와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재난업종 여행업 포함해 주십시오. 여행이 살아야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10만 여행인을 대표해서 청와대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중소여행사를 대표해 참석한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 권명환입니다. 코로나19로 사주에 내몰린 여행업 현실을 언론을 통해 청문회를 통해 서울, 부산, 강주, 전북 등 중소여행업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가장 피해가 심한 업종이 여행업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직원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행사 대표들입니다. 지금도 중소여행사 대표들은 사무실 유지 및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는 다시 코로나 전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행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돌아갈 것이 없어지면 신용불량자로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은 헌법 23조 3항에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소여행사 대표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가격리, 여행자제 요청,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문재인 정부는 10만여 명의 여행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과 재난업종 지정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도 부산, 강주 등 지방에서 여행업 생존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여행사 대표님들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구안하겠습니다. 사지에 내몰린 여행사 재난업종 지정하라. 지정하라.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여행발전협회 협회장 유기석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온갖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방송국에서 나올 때마다 신문방송 모든 매스컴에서 나올 때마다 진짜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소리. 그게 처음에는 이제 자제 정도였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이게 여행 문화 자체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되면은 여행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 걸리면 죄악 시대 느낌으로 풍토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여행을 자제해달라, 매스컴에서 자제해달라 해도 이게 자제가 됩니까? 자제 안 됩니다. 작년 추석 때도 자제해달라고 했어도 제주도나 이 강원도 쪽에 모든 숙박시설이 다 마감됐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여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한 여행사 쪽에 코로나 수칙을 지키면서 여행을 한다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통제도 가능한데 다 개별적으로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도 양상했습니다. 저는 정부에 그래서
우리 대국민들이 안전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여행을 할 수 있게끔 그 명확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발표해 주시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믿고서 여행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여행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사실은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작년에 손해봤던 그 수많은 돈들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행업가 일어설 수 있게끔 나중에 해외여행도 되고 인바운드도 되고 할지라도 국내 여행부터라도 어떤 여행 가이드라인을 좀 해주셔야지, 아니 그러시면은 저희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낚시를 할 수 있게끔 대국민이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진짜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 정부에서 왜 이런 가이드라인을 아직까지 안 정해졌는지, 국민이 여행을 하면 죄를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끔 정부는 명확한 여행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대국민 안전 여행 가이드라인을 지정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관광클럽 사무국장 김명조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한일 장관님께 그리고 여행업 행정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저희 여행업은 매스컴에서도 수면 속으로 가라앉은 지 오래됐습니다. 과연 오늘 나오신 기자님들이 얼마나 저희를 수면 위로 올려주실지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지금 사안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행업 동료 대표님들은 이미 목숨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약물치료,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그림자처럼 왔다 가시지 마시고 제대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바운드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어려운 거는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가 어려워서 버티라면 버틸 것 같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업종이 저희가 버티는 이유는 코로나가 끝나면 또다시 일을 할 수 있고 라는 미래가 있어서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겪으면서 여행 문화는 분명히 새로운 패턴이 생길 거고 변화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를 하려면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에서 우리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소위 얘기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그럼 그 친구들이 고용유지를 회사에서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고용유지를 하는 이유는 회사랑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대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여행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분기별 정산도 할 수가 없어요. 정산을 하러 회사에 나오면 잡히면은 지원금이 안 돼요. 도대체 우리가 고용 지원을 왜 받고 직원들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유지라는 얘기는 미래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인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유지라는 게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대표들은 뭐하러 거기에 직원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가면서 그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는 시장은 변했을 거고 여행하시는 분들의 패턴은 변했을 텐데 저희가 지금 미래 변하는 패턴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영업을 하나도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100%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출근을 한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을 해줬으면 직원들이 회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사 대표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행업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아마 조금이나마 저희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렵습니다. 저희 힘듭니다. 하지만 미래를 희망차게, 또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온 국민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여행을 갈 수 있는 단단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지금부터 끝까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생존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그냥 지원금만 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정부에 얘기합니다. 정부에 다시 부탁합니다. 여행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제는 환경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정부가 가장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용 창출입니다. 지금 현재 여행업의 고용 창출은 제로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 국민들이 좋은 때 여행할 수 있도록 고용 창출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희가 얘기한 것을 들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여행사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존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사 생존해야 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여행사도 국민이다. 생존을 부탁한다. 부탁한다. 부탁한다.